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로 무난하게 흘러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약세장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최근에는 다시 중국이 주요 도시들을 봉쇄를 하면서 차이나 리스크로 인한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럼 이번에도 국내 주요 ETF들의 성과를 정리해보면서 현재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성과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한 주의 마지막이었던 지난 25일이죠. 먼저 환율의 변동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이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 주 동안에 0.37%가 하락을 했고요. 이렇게 현재 환율은 1338원을 보이고 있는데, 따라서 현재 환 노출형 ETF들의 경우에는 연초 후에 12.44%라는 환율에 대한 상승값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한 주 동안의 지수의 성과도 정리를 해보면 대표적인 세 가지 지수는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S&P 500 지수는 1.6%가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100 지수도 1%,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가장 많이 상승을 해서 1.9%가 상승을 했던 한 주였습니다.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가장 많이 하락해 있었는데 저점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모습이고요. 그럼 국내의 주요 ETF들의 성과에 대해서는 한 주 동안 무난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역시나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있지가 않았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국내 ETF들은 지난주에 이어서 모두 조금씩 하락을 했던 모습입니다. 여기서 한 주 동안에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ETF는 글로벌 브랜드 탑10 ETF가 2.4%가 상승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미국의 시장에서는 S&P 500 ETF가 0.09% 소폭 하락을 했고, 나스닥 100 ETF도 0.69%가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월요일에 국내 시장은 약간 하락세를 보이거나 무난한 흐름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고점 대비 하락률을 살펴보자면 현재 S&P 500 ETF는 7%가 하락해 있고요. 나스닥 100 ETF도 마이너스 20%, 미국 팡플러스 ETF는 마이너스 43%, 그리고 미국 테크 탑10 ETF도 마이너스 29%, 마지막으로 글로벌 브랜드 탑10 ETF도 현재 고점에서 17%가 하락해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테마의 ETF를 살펴보면 글로벌 반도체 테마의 ETF들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내와 중국의 반도체 테마의 ETF들은 모두 다 하락을 했고요. 특히 중국이 요새 또 차이나 리스크 때문에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테마 ETF는 한 주 동안에 6%가량 하락을 하면서 가장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미국 시장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테마 ETF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월요일에 국내장에서는 이 성과들이 반영이 되면서 아쉽게도 하락의 흐름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고점 대비 하락률을 살펴보자면 현재 국내 반도체 ETF들은 30에서 33% 정도 하락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글로벌 반도체 ETF들은 마이너스 22에서 23%,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ETF는 현재 고점에서 37%가 하락해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부분은 미래자동차와 관련된 국내 ETF들인데요. 이 분야들은 한 주 동안에 국내 2차전지 테마 ETF들은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흐름은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여기서도 중국의 2차전지 테마 ETF들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차이나 전기차 ETF가 한 주 동안에 또다시 4% 이상 더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최근에 다시 가져가고 있습니다. 크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크게 하락을 했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쉽지 않은 투자 종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미국의 시장에서는 아쉽게도 글로벌 2차전지 ETF는 더 하락을 했고, 반면에 자율주행과 스마트 모빌리티 테마의 ETF는 그래도 둘 다 상승한 모습을 보였는데, 따라서 월요일에 국내장에서는 이런 흐름들이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그럼 현재 고점 대비 하락률을 살펴보자면 국내 2차전지를 대표하고 있는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가 17%가 하락해 있고, 중국을 대표하고 있는 차이나 전기차 ETF는 마이너스 41%, 그리고 글로벌 2차전지 ETF는 마이너스 22%, 글로벌 자율주행 테마의 ETF도 마이너스 19%, 마지막으로 미국의 스마트 모빌리티 테마의 ETF 역시 현재 고점에서 39%가 하락해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와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그리고 혼합 테마와 관련된 국내 ETF들인데요. 이 분야들은 한 주 동안에 코덱스의 글로벌 메타버스 ETF만 의미 있는 상승을 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중국의 메타버스 테마 ETF가 다시 7% 이상 급락을 했던 모습입니다. 중국이 전체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미국 시장에서는 글로벌 메타버스와 클라우드 그리고 사이버 보안 테마 ETF가 모두 다 하락세를 가져갔던 모습인데, 따라서 월요일에 국내장에서는 관련된 테마 ETF들이 아쉽지만 모두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그럼 현재 주요 ETF들의 고점 대비 하락률을 살펴보자면, 글로벌 메타버스 ETF가 38에서 41% 정도 내려가 있고, 클라우드 ETF는 마이너스 42%, 사이버 보안 ETF도 마이너스 20%, 그리고 글로벌 BBIG 테마 ETF도 현재 고점에서 25% 정도 하락해 있습니다. 다음은 헬스케어와 바이오 그리고 친환경과 관련된 ETF 종목들인데요. 이 분야들은 대체적으로 성과들이 좋았던 모습입니다. 특히 탄소 배출권 ETF들이 7%에 가깝게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역시나 중국의 클린 에너지 ETF는 가장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미국장은 미국의 클린 에너지 ETF는 하락을 했지만 탄소 배출권 ETF는 2.5%가 넘도록 더 상승을 했는데요. 역시나 월요일에는 이런 흐름들이 국내장에서 반영이 될 거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고점 대비 하락률이 현재 크게 잡혀있는 ETF들을 살펴보자면, 아리랑 히토류 ETF가 마이너스 20%, 아리랑 수소테마 ETF는 마이너스 34%, KB스타 수소테마 ETF 역시 마이너스 22%, 그리고 탄소 배출권 ETF들이 현재 고점에서 20% 정도 하락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야는 가치주 ETF와 함께 명품과 배당, 중국 그리고 미국의 ETF 산업에 투자를 하는 ETF들인데요. 이 분야들도 유일하게 중국과 관련된 테마 ETF들만 크게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남은 주요 테마 ETF들은 모두 다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의 항생테크 ETF가 또다시 7% 정도 급락을 하면서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미국의 시장에서는 아쉽게도 가치주 ETF만 하락을 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했고, 배당주 ETF들은 그래도 괜찮은 흐름으로 한 주를 마무리했는데, 따라서 관련된 테마 ETF들은 월요일에 국내장에서 역시나 미국장의 흐름을 이어받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하락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가 있는 테마 ETF를 살펴보자면, 명품 테마 ETF가 19% 정도 내려가 있고, 중국의 가창판 ETF도 마이너스 27%, 그리고 중국의 항생테크 ETF가 62% 정도의 큰 하락률을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번에도 주요 ETF들의 흐름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투자를 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무난하게 한 주가 흘러갔던 것 같은데, 다가오는 한 주도 시장을 움직일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시장이 다시 크게 움직이게 될지 굉장히 긴장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종목을 가지고서 좋은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